오늘 시험 문제가 쉽게 말해서 다수 역할이라고 이야기했지. 다수 역할인데 사실 역사학에서는 다수 역할이 아니라 인간의 역할이야. 즉 역사에서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가지고 견해가 다르는데 역사의 주인공이 어쨌든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니까요. 인물. 근데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수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면 다수가 아니라 소수 쉽게 말해서 영웅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또 다수에서도 누구냐고 지배계급 소수의 지배계급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면 다수에 있어서의 피지배계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역사 철학에서 논술 시험 문제 역사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면 영웅사관 그 다음에 지배계급 이거 계급사관 그 중에서도 다수의 피지배계급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지면 이거 피플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 뭐라 그러면 민중사관 이렇게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 역사는 개별 국가들에서 쟁투 이렇게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개별 국가에서 민족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거 민족사관 이렇게. 그러면 역사에서 주인공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요. 영웅사관과 계급사관 그리고 계급사관 중에 하나로서의 민중사관, 민족사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봐자 영웅사관. 영웅사관은 사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헤로도토스 투키티데스 또 아니면 플루타크 영웅전 말 그대로 보니까 영웅이에요. 영웅. 아마 중국의 사마천의 사계에서도 인물 열전 이렇게 되어지면 사마천의 사계에 인물 열정 정도 올라가게 되어지면 전부 다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웅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러한 영웅사관에 관한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여기에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에요. 아놀드 토인비가 우리 인류에서 역사를 문명의 생성과 해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적 내적 조건은 도전에 대한 응전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어쨌든 그 같은 힘의 원동력과 그리고 그 힘을 담대한 사람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창조적 소수자예요. 이게 영웅이지 영웅.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역사에서의 주인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대표적인 영웅사관에 관한 견해라는 생각이 들어본다.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정도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여기 있는 사람이야. 아놀드 슈페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주인공은 그의 영웅이겠지. 아까 토인비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아놀드 슈페터는 이노베이터라고 봅니다. 기술에서의 혁신자. 이게 주인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동해오는 사람은 알고 보면 혁신자. 주인공 일론 머스크 아니면 뭐라 그럴까 스티브 잡스 이런 인간들 전부 다 이노베이터라고 생각할 거라 이런 애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해. 근데 이러한 영웅주의 사관은 되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자, 문제점을 하나 봐보자.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첫째, 사회 구조에 대한 시각이 결여되어져 있어. 우리 이건 USA의 역사를 보면 알아. 시빌워 남북전쟁의 원인이 어디가 있냐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에 있어서의 노예에 대한 해방선언을 쫓아자. 근데 미국에 있어서의 남북전쟁이라는 11월의 원인을 에이브럼 링컨에 있어서의 노예 해방선을 찾는 것이 맞아 보일까? 에이브럼 링컨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즉 남과 북에 있어서의 사회 구조가 달랐던 거예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개인에게만 접근하게 되어지다 보면 그 사회 구조가 전쟁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 자체를 갖다가 알 수가 어렵다 생각.
뭐 알고 보면은 미국의 남부는 플랜테이션에 기반하고 있는 고대 노예제 사회고 북은 알고 보면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야.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북에 있는 자본가가 쉽게 말해서 레이버로 노동자가 필요한 거야. 자본가는 노동자를 필요로 해. 근데 노동자가 없어. 왜? 노동자가 전부 다 남부에 있는 플랜테이션에 깜둥이들이 노동자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노예가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북의 자본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밑에 있는 신분제가 해체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노동을 팔 수 있는 노동자가 되어야 돼. 이게 노예 해방선언은 깜둥이의 인권을 아니 그게 아니고 노예에서 깜둥이 노예에서 등에 깜둥이 노동자가 필요했던 거야. 자, 이처럼 영웅사관에 접근하게 되어지면 사회 구조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영웅사관을 보게 되어지면 구조가 빠지다 보니까 대부분 정치적 쟁투로만 귀결되어져. 당연히 역사가 정치의 역사로만 되게 애소화되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어. 그다음 또 안 받을 뻔해 영웅사관은 항상 어떻게 되어지니 승자와 패자에 있어서의 이야기야. 우리 노래가 있지 않디?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고. 승자 독식의 사회라고. 흔히 역사가 영웅사관에서 있게 되어지면 편향의 기록으로만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영웅사관에서는 문제점이에요. 알고 보면은 이러한 영웅사관에서 문제점을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해 사람들은 영웅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 시대의 변화에 사람이 부합됐을 때만이 그들이 영웅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웅은 사회가 만든다는 거야. 영웅이 이 사회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변화에 부합되지 모습으로서 영웅이 출현한다는 것이니까 영웅을 알고 보면은 대리인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살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의 변화는 쉽게 말해서 계급 간에서 투쟁을 통해서 그러면 영웅은 틀림없이 그 투쟁에 있어서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자에 불과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민중사관으로 가보자. 먼저 하기 전에 계급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이기백이라고 하는 교수가 대표적이야. 한국사실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썼죠. 이 사람은 역사에 있어서 기록을 대부분 지배자의 입장에서 서술했어. 지배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신라에는 골품을 중심으로, 고려에는 호족을 중심으로, 조선에는 양반을 중심으로, 그리고 근대에서는 민중을 중심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는 역사에 있어서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시대에 있어서의 지배자를 중심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민중이 지배 세력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 민중을 중심으로 수술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사회적 힘이고 무의식적인 힘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힘을 담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동적 계급인데 그 역동적 계급으로서 틀림없이 사회의 하층 계급의 포인트를 맞춰 쓴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민중사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딱 이런 인간이라는 거. 시대의 의지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시대의 의지를 전해주고 그것을 완성하는 인간일 뿐인 거예요. 즉 그 행위는 시대의 정수이자 본질이자 그냥 그 자기 시대를 실현하는 것. 자,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시대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표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칼 막스고 이 입장에 쓰게 되어지면 하나 보편적인 법칙에 맞추어서 역사를 해석한다는데 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역사를 깨 맞춘다는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막스에 있어서의 계급사관은 사회 구조 측면에서는 대상을 설명한다는 데는 강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사라고 보편사라고 하는 그 역사에서 보편적인 법칙에 맞추어서 기존의 역사를 그냥 그 틀 안에다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계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나온 것이 여기에는 민족사관이에요. 민족사관.
자, 민족사관은 근대 이후에 있어서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 민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근대에 나왔다 그래요. 민족은 근대에 나왔는데 참 이것이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해요. 민족주의 역사관. 민족주의 역사관이 왜 시대착오적이냐 그러면은 나오는 것은 근대에 쳐 나왔는데 근대에 쳐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과거로 소급해서 해석한다는 거야. 네, 알고 보면 민족주의 사관은 쉽게 말해서 뭐하고 같이 나오냐면 공민국가가 출현했을 때부터 나온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의 국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민이 뭐냐고 이야기했더니 국민이 뭐냐고 하나의 국가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국민 아니야? 그러면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들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가 그건 뭐랄까 내러티브를 공유하고 있는 알레스터 맥킨타이어가 내러티브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근대 이후에서는 민족주의 사관이 대두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런 민족주의 사관은 한편으로 보면은 별로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왜? 지배 이데올로기야. 근대 이후에서 지배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 아니야 이거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통일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 통일에 있어서의 지도자라 그럴까 가리발디라고 하는 걸 그랬답니다. 이제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국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 해야 하는 일은 이탈리아의 국민으로서의 민족을 인벤티드하는 거야. 발명하는 거예요. 민족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 의해서 발명되어지고 창조되어진 거라는 거야. 민족.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함 자체가 민족을 변화되지 않는 실체로 전제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거 보고 딜레마. 아니면 딜레마라 그러지 이런 거. 역사는요 변화한다면서요. 역사는 변화를 전제로 하는데 역사에서 주인공에서 민족은 변화하지 않아. 변화를 다루고 있는 역사에서요. 변화하지 않는 민족을 어떻게 주인공으로 삼아서 역사를 쓰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관은 말이 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민족주의 역사관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나와 타자를 대립관계로 봐. 대립관계로. 이 민족주의가 사실 근대에 나왔기 때문에 근대의 민족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근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사물에 있어서 하나의 대립관계로 보는 것이 되게 익숙이고요. 예,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갖게 되어지면 첫째, 타자와에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대립이 되어질 테고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나와 다른 인간에 대한 차별로 기결될 가능성이 100%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해. 동북아 지역의 역사에 관한 전쟁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쌈박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를 놓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근데 역사를 놓고 싸우는 가장 그 밑에 근저에가 바로 내셔널리즘이나 민족주의가 있는 거야. 민족주의의 문제는 바로 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쌈박질만 할 뿐만 아니라 또 민족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우월감을 갖고 애국과 자기 정당화를 민족주의는 사실 알고 보면 사기칠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애국과 자기 정당화를 갖다가 맨날 하는 거예요. 자, 민족주의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 첫째, 초역사적 실체로서의 민족을 전제하기에 역사의 기본 가정에서 벗어난 딜레마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을 중심에 놓고 소설하다 보면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은폐될 수 있어. 사회의 구조가 민족이라는 걸로 두리뭉실하게 감춰진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 민족은 타자와의 대립과 또 내부에서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역사 전쟁에 있어서의 불쏘시개가 되어져. 그리고 틀림없이 꼭 여기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념이 바로 민족주의예요. 왜? 지가 개판 쳐놓고 난 다음에 항상 그걸 갖다가 민족주의로 포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당연히 민족주의 역사가는 역사를 갖다가 끊임없이 왜곡하는 작업을 갖게 되죠. 자, 이런 측면에서 민족주의 역사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그 시기 그것도 다수의 역할을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게 되어지면 그래요. 전승자일 수도 있고 비판자일 수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 맹목적인 동조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지. 이런 걸 반드시 다수의 역할을 갖다가 다수는 누구고
그리고 애들에 있어서의 일은 이런 거다. 이런 형태로 그렇게 됐을 때가 좋은 접수를 받는다.